네, 안녕하세요. 상상 토익 GTF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 졸업 혹은 토익 성적 상승을 좀 가로막는 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첫 번째로는 현실과 기대치와의 괴리, 그러니까 차이, 간격 이런 게 있는데 현실과 기대치에서 말하고 제가 하는 거는 성적 그 개념이 아니에요. 성적 나오는 개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점수가 기대와 현실이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현실과 기대 차이에서 가장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공부 시간, 공부 양에 대한 관점이 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얼마만큼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. 일단 제 기준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,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고3 때 의외로 하지 않았습니다. 고3 때 하루에 자습 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. 수업 시간 다 빼고. 그래서 자습 시간으로 한 2시간 정도 하던 제가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된 상황에서도 그 2시간 이상의 토익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. 대학생 시절 때는 오히려 공부 시간을 2시간 이상 넣을 수가 없었어요. 애초에.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 기본 능력값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2시간 겨우 했는데 성인이 된다고 해서 그걸 덜하면 덜했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. 확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라고 해서 평상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부의 그 능력치를 좀 까먹으실 수가 있으세요.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공부 자체를 두세 시간, 뭐 세네 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토익 공부 계획만 세우면 뭐 단기간 컨셉에 약간 휘둘려가지고 6시간, 7시간 이렇게 좀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좀 현실적인 공부 양과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공부를 많은 양을 계획해버리고 그걸 수행하지 못했을 때 들어오는 데미지가 좀 크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하셔가지고 배우시고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면 하루 단위 매일 뭔가 토익 공부를 하는 이런 스케줄을 잡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. 무슨 말이냐면 꼭 토익 공부라고 해서 매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성과가 나는 게 중요하고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한 거지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뭐든지 어떤 습관이든 어떤 행동이든 매일 한다는 어떤 단서가 붙으면 굉장히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주 2회, 3회, 4회여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매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추천드리진 않아요. 그래서 이 현실과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.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강점 파트랑 약점 파트에 대한 그 전략적인 설계가 부족하다는 거고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파트 5, 파트 2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뭔가 공부하기 쉽고 편하다고 해서 그 짧은 파트들을 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약점은 분명히 다른 파트에서 점수가 얻을 파트가 많은데 강점인 파트만 계속하는 공부도 있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RC에서 파트 5를 주로 학습을 해서 파트 5 문법이나 어휘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요. 잘 풀어서 30문제에서 한 3개, 5개밖에 안 틀린다고 가정 해봅시다. 근데 7에서는 세븐 독해 문제는 학습하기가 많이 싫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20문제가량 틀린다고 생각해봐요. 그럼 이분이 하셔야 되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파트 7 공부잖아요. 파트 7 공부에서 20문제 틀린 거를 한 10개로 줄이든 그 10개 이하로 이제 줄여가든 이런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데 편한 거, 그 다음에 당장 학습하기 느낌을 좋게 주는 학습시 느낌이 좋은 걸 쫓다 보면 7이 아니라 강점인 5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토익 총점 관점에서는 좀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메타인지를 딱 하시고 내가 어떤 파트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특히 약점인 파트가 문항수가 많은 파트라면 그 파트를 엄청 비중을 실어서 공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메타인지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라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 올바른 피드백 그리고 전략에 대한 고민. 토익 유튜브나 다른 인강 학원 그런 학원 인강 매체를 다 보다 보면 방법들이 엄청 많잖아요. 정보도 많고 요즘은. 그래서 그 방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. 그래가지고 뭐랄까 어떤 게 최고의 효율인가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.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맞고 그 방법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좋은 방법들 어떤 특정 기준을 넘은 방법들을 위해서는 크게 효율 차이가 발생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그 어느 중간 이상 되는 퀄리티의 방법들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공부 시간량, 그다음에 집중력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성과가 좌우되는 거지 방법 자체가 뭐 일정 퀄리티만 넘어가면은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토익
좀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실제로 그 어떤 특정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이 좀 성과가 날 때까지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기다리고 공부를 묵묵히 해야 되는 건데, 그거조차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. 피드백에 대한 부재는 독학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, 해설지 특히 이제 문제집 해설지 보면은 좀 결과적으로 엄청 축약되어 있는 형태가 많아서 본인이 공부한 그 내용이, 그러니까 풀이한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. 그 피드백의 부재라는 건 독학하시는 분들에서 좀 일어나는 흔한 문제로서 그 어떤 관리해주는 사람 혹은 피드백해주는 사람, 뭐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어쨌든 그런 피드백의 부재 그리고 방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면, 첫 번째 문제는 현실과 기대치의 차이, 즉 공부 시간적인 관점,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, 두 번째 문제는 강점 파트와 약점 파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. 쉽게 생각하면 강점 파트랑 약점 파트를 메타인지를 잘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. 세 번째로는 엄청난 최고의 방법만을 찾다 보면 어떤 특정 방법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, 그 다음에 피드백, 관리의 부재로 인한 독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까지 설명해봤고,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문제점 인식을 하고 나서는 해결책을 찾는 건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영상을 보시고 힌트를 받으셔가지고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